존경하는 천만 시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노원구 출신 서울시의원 송재혁입니다. 민선 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1995년부터 강남과 강북은 불균형이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역경제의 태생적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양극화를 고착화시켰고, 지역의 불균형은 경제의 양극화로, 경제의 양극화는 교육 환경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교육의 양극화는 다시 문화와 정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커다란 양극화를 촉진하여 곳곳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끊임없이 양극화 해소와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지만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 문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앞서 김종길 의원 질의하실 때 피켓까지 준비하시고 상세하게 길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의할 때는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도, 충분히 답변하셨죠? 아까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에너지도 좀 보충하시고 좀 짧게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표에 보면 역대 서울시장들이 이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건 각 시장별로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을 좀 살펴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정작 정답은 다 또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결국은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이렇게 경사를 좀 맞춰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그 대안으로 도시철도망을 확충해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것,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 그리고 강북 지역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 등등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거의 모든 시장이 연구 용역,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님은 조금 다르다고,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 끝머리에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피부를 느끼기에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95년 이후에 지금까지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는 썩 성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거 있잖아요. 네? 제일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시장님, 하나의 사안,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체감하고 있는 시민들의 느낌은 다르고요. 통계적으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니, 하나를 말한 게 네. 하나의 사업을 말한 게 아닌데요. 네. 재산세 공동과세가 어느 시장 때 됐나요? 자, 공동과세 네. 하고 있죠. 공동과세 이전에, 그게 제일 큰 겁니다. 잠깐만요. 공동과세 이전에 세목 교환 얘기도 있었고요. 세목 교환이 진행되지 않고 강남권의 아주 강한 반발 때문에 세목 교환이 중단되고 이어서 공동과세를 넘어간 거죠.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나마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그나마 있어서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의 격차가 조금 덜 벌어진 거지만 95년도에 의미를 좀 격하시는군요. 잠깐만요. 이후에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건 벌어지고 있는 건 맞지만 맞지요. 당시에 공동과세 안 했으면 네. 아마 지금 10배 이상 벌어져 있어요. 공동과세는 시장님 재임 기간에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상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잠깐만요, 그런 시장님. 섭섭한 말씀을. 시장님, 저 질의 좀 합시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할게요.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잘한 거는 우연이 된 거고 추세상 된 거고. 알겠습니다.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네, 공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공동과세만 가지고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그래서 어찌됐든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건 맞지요. 맞죠? 맞지요. 네.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불균형,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제일 큰 원인은 구시가지를 다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종길 의원님 대화할 때 잠깐 언급했던 현환 용적률 인정해드리고 공공기여 줄여드리고 높이 제한 풀어드리고 주로 이게 의원님 지역구를 비롯한 이 동북 3구에도 정말 큰 인센티브로 작동을 해서 지금 그나마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야 교통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 생활환경도 개선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뭐 단위 사업 하나하나 투자하는 걸 말하는 게 네, 아니에요.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님의 공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균형을 잡아가기보다는 그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는데 뭐 한 예를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철역만 봐도 95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지하철 노선이나 지하철역은 역대 시장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강남 쪽에 노선은 더 생기고 지하철역도 더 생기는 이런 불균형한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분적인 정책과 관계없이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여전히 강남에 사는 게 서럽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엔 좀 동의하십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뭐 새로운 뭐가 생긴 게 있나요? 강남 지역에? 네? 강남 지역에 새로운 뭐가 생긴 게 있나요?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그 분당선 또 추가가 조금 됐고요. 예. 네네. 그거 그리고 외에 뭐 있나요?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도 분당선도 최근에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벌써 뭐 한 7, 8년 이상, 10년 가까이 된 건데. 시점을 그 전체적인 추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하철역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간에 어느 시장이 시작해서 어느 시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추세로 봐야지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추세를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추세를 말씀하셔서 제가 추세를 네.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을 개발할 때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게 사실은 비용편입니다. 그런 거죠. 그 BC가 어제 문성호 의원도 이 BC에 대한 문제점들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건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강남을 개발했던 1970년 정도에 도입을 했다면 아마 강남의 그때 당시에 BC는 아마 0.1도 채 안 나왔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네. 그런 그 강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와 서울시는 어마어마한 정책에 대한 지원과 제도에 대한 지원을 하지요. 뭐 저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때는 허벌판이었던 거죠. 허벌판에 공무원 아파트를 짓고 공무원들이 거의 반강제를 이주도 시키고요. 그리고 촉진법을 만들어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부동산 관련 규제도 풀어주고 각종 사회 기반을 이전시키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강북 개발을 규제를 합니다. 그런 거죠. 강남만 활성화시켜서는 안 되니까 강북까지 규제를 하면서 강북에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거의 강제적으로 강남으로 이전을 시키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북,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역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강남에 했던 정도의 지원이 지금 강북에 이루어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세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어떤 그 균형 발전을 위한 다른 지원을 하지 않아도 과거의 강남과 같은 전폭적인 정책과 사업이 있다면 강북도 강남 이상 그렇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지금 안타깝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제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의 역발상이긴 하지만 그 뻔히 결과도 아는데 반복적으로 연구 용역하고 정책 발표하고 뭐 희망 고문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안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노선과 역을 만드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노선을 만드는 건 서울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강북 지역의 그 지하철역에 환경 개선을 하는데 전폭적으로 서울시가 예산을 좀 투입해 보면 어떠냐, 그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강북에 사는 사람들은 지하철역에만 들어가도 강북이어서 우중충해, 강남은 시설이 깔끔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강북 지역에 기존에 있는 지하철역들의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 유휴 공간이 많은 건 아십니까? 지하철역에? 네, 많이 있죠. 지하철역의 유휴 공간이 뭐 경제가 어려서이기도 하겠지만 상가들 중에 상당수가 비어 있기도 하고요. 그 유휴 공간을 시민들의 편의 시설로 바꿔주는 것, 이걸 강북 지역에 적극적으로 해보자. 혹시 그럴 의도는 있으십니까? 네, 그 이미 뭐 시범 사업 성격의 사업들이 지금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묵동 쪽에 있는 지하철역에는 이제 지하에 운동 시설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의 실험적인 변화가 시작이 이제 됐고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제가 아까 강남을 개발할 때 당시에 정책과 사업을 보여드린 건 그 정도의 강도로 이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강북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강남도 부분 상당히 하고 있고요. 변화는 강북보다 여전히 강남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균형 발전을 위한 전폭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학교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자치구는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한 250억 됩니다. 어떤 자치구는 채 1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그런 조건 하에서 성장하는,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불균형한 양극화의 현상들이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재정으로 강북 지역에 있는 학교의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학교 교육 부분의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해야지 될 일인데, 첫째는 저희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지방세 10%, 그러니까 다른 여타 광역시자체는 5%인데 저희는 10%를. 네, 시장님, 제가 그 뭐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네.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원칙을 따져서 서울시의 책임을 굳이 지지 않아도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방자치와 함께 교육도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할 수 있게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서울론 사업도 하시잖아요. 서울시가 의지가 있으면 꼭 해야 된다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정말로 강북 지역에 대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제도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제도적인 한계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볼 의향이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세 번째는 사실은 조금 논란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남과 강북에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돼서 열심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아시겠지만 현황 용적률 자체가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거는 사업성과 바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공공기여를 낮추는 게 맞냐 안 맞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공공기여라고 하는 게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가만히 되는 거라면 지금처럼 강북 지역이
개발에 대한 그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한 노력이 서울시에 조금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균형발전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것도 사실 균형발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 11월 6일 날 그 균형발전 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11월 6일 날 했던 일이긴 한데 길이 막혀도 강북 지역은 강북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참 서러운 일이죠.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 창동역 주변인데요. 지금 현재 18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현장 몇 번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네네, 오셨던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차량기지 때문에도 오시고, 뭐 동부간선도로 수변공원 때문에도 오시고 하셨는데 거기서 사진도 몇 번 찍으셨고, 그 공사가 현재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 구간만 늦어지는 거고 앞뒤는 다 지금 됐죠. 저 구간, 그렇죠. 그 구간이 창동도 아니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 창동교 주변이 18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도로는 그런 거 아닙니까? 도로는 한 곳이 막히면요 이어서 사방이 다 막힙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막혔다고 공사가 길게 진행됐다고 해서 이게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의 특성상 그 도로가 18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을 더 해야 됩니다. 지하화되는 바람에 중간에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시민들은요 공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죠? 세 가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엔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였죠. 2007년도 시장님 재임 기간 동안에 시작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 처음에 준공 예정일은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담대교 잠실대교 확장 공사도 2007년도에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쪽은 순탄하게 진행돼서 훨씬 빠르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공사가 2021년에나 마무리되는 거예요. 14년 정도가 공사가 길어진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지하에 2차로, 3차로 만드는데 3차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한쪽 방향이 2차로로 줄어든 거는 송전선로가 옆에 있어서 공간의 제약 때문에. 자, 시장님, 어느 도로나 그 확장 공사를 시작을 하면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요. 중간중간 그래서 설계 변경도 이루어지고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은 도로 거의 없습니다. 다른 도로도 비슷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유독 여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송전선로 문제, 중간중간 예산의 문제, 설계 변경의 문제 등등을 이유로 18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해야죠. 네. 이제 문제는 이게요. 결국은 예산상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인데 조만간 아레나 공연장 2027년이면 준공을 하고 공연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레나 공연장에 지금 예상하고 있는 1년 관중들 오시는 수가 27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인데 GTX 2028년에 개통을 목표로 원래는 작년쯤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동교 주변의 교통체증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후년에 빚어질 창동교 주변의 어마어마한 교통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리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강북이어야 강북이기 때문에 이러냐는 거예요. 서울시에 있는 많은 도로의 확장 공사들과 수변공원 다리 놓는 공사들이 있었지만 이거 좀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일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도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물어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같은 도로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전역 중에 어디를 먼저 예산을 투입할 거냐. 그런데 그동안은 주로 강남권에 더 이루어져 왔었다는 거예요. 기간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강남에 투자를. 아니,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시장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강남과 강북이 어디 있냐, 25개 자치구가 다 서울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강남을 개발할 때처럼 전폭적으로 강북에 대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극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하여튼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도 상당히 많은 매칭 사업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감님께도 교육청 사업의 매칭 사업이 양극화를 더 고착화시키는 아주 안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교육사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억을 갖고 있는 자치구와 10억을 갖고 있는 자치구 간에 똑같은 비율의 매칭 사업을 한다면 좋은 사업이 있어도 일부 자치구는 그 사업을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일부 자치구는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게 매칭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것을 마치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 그 매칭 사업을 진행하는 것, 이게 양극화를 점점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들, 서울시가 하는 복지 사업들 굉장히 매칭 많죠. 물론 90이 매칭 사업인 한계도 있지만 12, 9비 매칭 사업들도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붙으면서 기존에 있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약자들과 관련된 사업들이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어 가는 아주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매칭 사업 전반을 좀 재검토하고 앞으로 정책에 좀 반영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약자동행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분야별로 약자동행 정책들이 큰 틀에서가 아니라 세분화돼서 잘 관리되는지를 매년 수치화, 지수화 해놨는데요. 하여튼 뭐 지금 또 매칭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강남과 강북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제도와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이 어느 곳에 어떻게 집중 투자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강북이어서 참고 지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헤아려 주시고요. 전방위적인 교통체계 개선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염두에 두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좀 심하지 않습니까? 늦어지는 거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결국은 예산일 겁니다. 예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 문제만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차지하는 원인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늦어질 때마다 제가 확인을 합니다. 꼬리표처럼 달고 들어오는 게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도 있고, 그 선로에 대한 지중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면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 도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사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커다란 공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SDBC와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노원구의 희망이기도 하고요. 비교적 순항 중입니다. 네. 지난해 5월에 저기 왼쪽에 기사도 있습니다만은 70대 대기업, 중견 기업을 상대로 기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희망이 좀 있었고요.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많이 좋았습니다. 이제 진짜 많이 바뀌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순조롭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시 시장님이 직접 접촉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직접 한 데는 없습니다. 한 기업은 없는 거죠. 노원구가 스스로 답답하니까 그랬겠지만 어쨌든 구청장에 나서서 기업들도 만나고 최근까지 한 60여 개의 기업을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60여 개 기업 중에 한 15개 기업은 참여할 의지가 있다, 이런 답변도 드렸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구청장에게는 노원구에는 기업 유치와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은 없는 거죠.
결국은 서울시가 나서서 뭔가 차량 기지를 개발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의원님 그걸 직접 만나서 뭐 물론 이야기하면 더 뭐 성과가 있겠지만 일단은 비용 기업이라는 건 부탁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가성비가 높아야 들어오는데 그럼요. 그 토지 조성 원가 정도 받는다, 세제 혜택 준다 이런 거는 서울시가 기초를 튼튼히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70개나 들어오겠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70개가 들어오겠다고 했습니까? 70개가 지금 뭐 굉장히 순조롭게 아닙니다. 그 사업 설명회 할 때 70개 기업이 오고 80개 정도가 왔던 70개 정도, 80개 정도가 왔는데 네네. 지금 논의가 지속되는 게 한 70군데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는 조성 원가대로 가지가 싸게 준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서울시가 마음대로 조성단가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죠. 낮출 수 있죠.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최대한 되고요. 낮춰야 그래서 지금 3단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조성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3단 지정을 받지 않으면 조성 단가를 낮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단 지정을 하는 것, 그건 서울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그렇죠. 얘기는 조성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어느 무슨 한쪽이 말씀인지 먼저 하고 알아들었습니다. 뒤에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뭐 다행한 일은 내일 이제 11월 24일 날 그 관련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죠? 뭐 아시죠? 12월까지 행사가 한 2개 있습니다. 네. 그 11월 24일 날 그 컨퍼런스에 그 시청 본관에서 하는데 시장님 참석하십니까? 네. 참석하세요? 그 혹시 이날 뭐 발제를 하는 분이 랩센트럴 창시자인 요하네스던데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을 저는 따로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 만나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글쎄요, 왜냐하면 뭐 바이오메디컬을 어떤 필요 조성하는데 네. 그 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마 뭐 보스턴 가보셨죠? 네, 최근은 아닌 것 같던데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죠. 근데 보스턴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이 바이오 단지의 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작지 않은데 어쨌든 이 양반이 랩과 관련해서 거의 창시자처럼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국내에 와 계시고 혹시 만나볼 의향 있으십니까? 뭐 보고를 받아 보겠습니다. 어떤 니즈가 있는 것인지. 네. 뭐 이게 꼭 맥을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노들섬 관련해서 건축사 그 토마스 워더윅 헤드윅. 예. 헤더윅 토마스 헤더윅 3년 동안 한 13번 정도를 만나셨더라고요. 뭔가 노들섬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셨을 텐데 차량 기지와 관련해서도 그 노들섬만큼 애정을 좀 가지고 그 헤더윅을 만나신 것처럼 요한에서도 좀 자주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네, 헤드윅은 이번에 도시건축 그 비엔날레 총감독을 저희가 맡긴 바람에 네. 그래서 좀 자주 만날 일이 있었죠. 아닙니다, 시장님. 총감독을 맡기 전에 자주 만나셨고요. 자주 만나신 이후에 총감독을 맡으신 겁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친분 관계가 있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보면 2023년도에 외국 건축사 11명을 만나는데 그중에 5번을 헤더윅을 만나고요. 24년도에는 4번 중에 3번을 헤더윅을 만나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6번 중에 5번을 헤더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총감독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지적은 총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나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정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 거고 그 차량 기지와 관련해서 요하네스도 좀 적극적으로 만나서 알겠습니다. 도움을 좀 무슨 말씀인지 청했으면 좋겠다.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12월 3일 날 차량 기지 행사 준비하고 있으시죠? 네,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십니까? 최근에 아마 기획된 것 같은데. 뭐 날짜까지. 저는 뭐 차량 기지에서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지금 단계에서 썩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깐 보니까 한 1,000명 동원령이 거의 내려져 있더라고요. 노원 도봉에서 한 1,000명 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내실 없이 동원하고 생색내는 거칠애보다는 정말 이런 행사가 그 노원 도봉을 위한 그리고 지역의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좀 힘찬 과정이 되길 진심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의원님 관심이 많으실 텐데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진접의 차량 기지가 네. 다 됐습니다. 이제 거의. 네네. 예, 뭐 내년이면 아마 옮겨갈 준비가 지금 이제 막바지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인데 조만간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음은 이제 한참 요즘 뜨거운 투호제 관련해서 많은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5분 발언도 하시고 시정 질문도 하시고 이제 이러셨는데 관련해서 저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토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발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거죠? 아까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긴 했는데 네. 그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좀 들었더라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인 거죠. 네. 아니 그래서 보면 언론에 아주 그 강한 불만이 보도가 좀 됐습니다. 서울시를 패싱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더러는 정치적으로 오세훈 죽이기다 이런 말씀도 아니, 하고. 그거하고는 또 오세훈 죽이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 보도 안에 이 내용의 가치들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양쪽한테 다 있죠. 법적으로는. 지금은 양쪽에 다 있죠. 네. 원래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원래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권자는 시장님이세요. 원래 그렇죠. 9월 7일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9월 7일 이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없었습니다. 있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 지정할 수 있냐 하면 광역이 그렇죠.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사업일 때는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서울시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없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만 있었던 거죠. 오세훈 시장에게만 있었다 그러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게만 있었습니다. 시장에게만 있었습니다. 광역적으로는 지정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에게만 있었습니다. 서울로 보면 그런데 그 권한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심장이 권한이 네. 9월 7일 날 국토부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던 권한을 가지고 갑니다. 네. 그런 거죠. 그렇게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넓힌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제가 협조를 안 할 거를 걱정했나요? 자, 지난 1월 14일 날, 네. 1월 14일 날 그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가 있었죠. 거기서 오세훈 시장께서 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하셨죠. 네. 그리고 2월 12일 날 뭐 저기 있는 것처럼 저거는 서울시 자료입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2월 12일 날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을 전격 해제합니다. 2월 달에 해제한 이유는 뭔가요? 뭐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당시의 경제 지표, 부동산과 관련된 지표들이 한국은행도 인정한 것처럼 지나치게 떨어져서 이게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제 기억에 하나금융연구소, 뭐 또 금융권, KB금융연구소 이런 곳에서 계속 워닝을 합니다. 거래가 일단 급감하고 있다. 네. 거래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거래 건수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비강남 지역, 그런 내용이 서남권이나 그런 내용이 동부권에 시장님 너무 떨어진다. 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왼쪽에 있는 자료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유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해제하자마자 많은 언론들이 우려를 표합니다. 이거 잘못한 거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혼란스러워질 거다 하는 염려를 발표하자마자 많은 언론들이 쏟아냅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거는
그 다음 자료입니다. 한 달 후에 나온 서울시 자료입니다. 한 달 후에 서울시가 전격 해제했던 강남의 4개구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하게 용산까지 포함해서 이제 규제에 나섭니다. 규제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그런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그 부동산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급하게 더 강한 조치를 서울시가 합니다. 네. 그런 거죠. 어찌 됐든 서울시로 보면 이게 도시공간본부만의 일은 아니라고 보고 한 달 만에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해야 된다고 정책적인 판단을 했다가 한 달 만에 이것은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고 강화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을 고집해서 가는 것보다는 잘못된 시점에서 그걸 시정하고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는 이게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이고 신뢰받는 서울시정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시가 2월 달과 3월 달에 있었던 조치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한없이 걷잡을 수 없이 그건 그렇지 않은데. 많이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수치가 다 입증합니다. 그거는 아주 입증해 주시고요. 네. 입증해 주시고 많은 통계 자료들은 완전히 잡혔었어요. 여전히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 후에도 서울시도 규제를 한 번 더 합니다. 규제를 한 번 더 하는 건 그만큼 3월 대책만 갖고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치로 보면 5월 달 돼서는 다 원상복귀가 됐었죠. 자, 그런데 그래프가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9월 7일 날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토지 거래 구역에 대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가져가게 된 겁니다. 서울시에만 맡길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저는 하여튼 이번에 11호 대책을 국토부의 10월 15일 날 발표가 고육지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판단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한국까지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전에 좀 협의를 했으면 아까 김종길 의원님과 토론한 부분에서 다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분적으로라도 했으면. 시장님,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어보는데 패싱 당한 거를 패싱 안 당했다고 얘기합니까? 적어도 이 일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정책적인 착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발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다 그 순서대로 된 거 아닌가요? 당시에 사과할 거 사과하고. 아까 전에 의원님 말씀 중에 이게 자꾸 민주당이 정치 이슈로 전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또 전혀 별개 다른 상황이죠. 지금 오세훈 죽이기 이런 표현들 지금 오세훈 죽이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예요. 같이 나온 얘기들입니다. 다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민주당 주자들이 자꾸 무슨 돌아가면서 서울시 시정을 과거에는 서울시정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던 분들이 요즘에 서울시정에 관심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정말 심각한 사태 앞에서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쟁점을 만들고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참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의원님 보시기에 제가 그 이슈를 만든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신 분들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그걸 여기서 다시 논의하기는 어려워서 그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레이트 한강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주제라고 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원인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결코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 탄압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치인의 단면을 보는 듯